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치훈입니다. 제가 핸드드립 컨텐츠를 올리는 이 영상들에는 변수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이렇게 추출해야 된다라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변수들이 하나하나씩 바뀔 때 커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유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이 유량은 핸드드립을 하실 때 물을 붓는 굵기, 물을 붓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유량의 차이는 이 커피를 추출할 때 내가 침지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여과의 비율을 높일 것이냐 이 차이점으로 나뉘기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유량을 많이 부어주면은 여과의 비율보다는 침지의 비율이 높아져요. 물을 한꺼번에 부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커피가 물에 잠기는 추출 방식이죠. 그래서 이 방식 자체는 여과식 추출 방식보다는 물을 어디다가 부어주느냐가 큰 의미가 없게 돼요. 반면에 이런 여과의 비율을 높여주면은 그만큼 유량을 적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물을 부어주느냐가 이 침지식의 비율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되고요. 오늘은 이 유량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. 일반적으로 이 유량을 많이 가져가면 추출 속도가 이 물의 무게 때문에 빨라지게 되거든요. 물을 많이 부어주니까 중력의 힘으로 인해서 추출 속도 자체가 빨라지면서 커피의 성분을 비교적 덜 가지고 오게 되고요. 유량을 적게 해주면은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커피의 성분 자체도 유량을 많이 줄 때보다는 좀 더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또 유량을 많이 주게 되면은 온도 보존 능력이 더 뛰어나게 돼요.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들끼리 뭉치면 뭉칠수록 그 온도 보존을 더 잘 하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부어주는 추출 방식 자체가 뜨거운 온도를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과의 비율을 높이면은 아무래도 온도 손실이 유량이 많은 푸어오버 방식보다는 많아지게 되고요. 한번 제가 추출을 하면서 추출 시간이 어떻게 변하고 그 커피 안에 있는 성분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사용하게 될 원두는 이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G2 원두고요. 이 라이트 로스트 된 커피거든요. 그래서 이 커피를 가지고 유량이 많게 추출을 해보고 또 유량을 적게 추출을 해볼 거예요. 커피 원두는 둘 다 똑같이 20g의 커피를 사용을 할 거고요. 뜸은 30초간 들여줄 거고 브레잉 레시오는 1대 15의 비율로 추출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총 300g의 물을 부어줄 건데 물 온도는 94도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할게요. 분쇄도는 저희가 산 그라인더 분쇄도 4의 분쇄도로 그라인딩을 할 거고요. 유량이 많게 추출하는 거는 300g을 한 번에 부어줄 거고요. 유량을 적게 추출하는 거는 100g씩 나눠서 3번에 걸쳐서 부어줄 거예요. 그렇게 결과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런 원두 봉투 개봉할 때 꿀팁이 있는데 가위가 없다면은 이 끝을 이렇게 잡으시고요.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집니다. 가위가 없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. 일단 향은 괜찮은데 자 이렇게 20g 원두를 담았고요. 커피 같은 경우에 밝기는 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센터 컷이 하얀 거를 봤을 때는 이제 워시드 가공 방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수세식 가공 방식이죠. 일단 분쇄된 향미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저는 린싱은 안 하고 일단 서버만 좀 예열해 줄게요. 필터 접고요. 잘 넣어주시고 분쇄한 커피 20g 온도는 94도 정도 됐고요. 물은 항상 커피를 적게 내리던 많이 내리던 주전자에 항상 똑같은 양 태워주시고 뚜껑 닫고요. 뜸은 1/2 40g 정도 드려줄게요. 그래도 로스팅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잔존가스가 좀 있고 뜸은 40g 정도 들여줬죠. 30초가 지나서 0점 다시 잡아주고요. 300g을 그대로 부어줄 거예요. 쭉.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배전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틱으로 저어 주셔도 되고 드리퍼를 흔들어 주셔도 되고 본인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드립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비교해서 추출을 할 거니까
그냥 300g을 부어주고 그냥 그대로 추출을 할게요. 자, 추출이 다 끝났고요. 추출 시간은 한 2분 40초 정도 빼주고,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 연하긴 한데 다음 추출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을 하는데 뭐 물 온도, 뜸 시간, 추출 양 다 똑같이 할 건데 제가 100g씩 이제 1차, 2차, 3차에 나눠서 유량을 좀 적게 가져가 볼게요. 자, 똑같이 뜸 40g 드릴게요. 100g 넣어줄게요. 자, 1차로 100g 부어줬습니다. 조금 기다렸다가 물이 조금 빠지면 다시 부어줄 거예요. 조금 빠졌고요. 다시 100g 부어줄게요. 다시 100g 부어줘서 좀 200g이 됐고요. 다시 100g 더 부어줄게요. 300g까지 부어줬고요. 추출 시간은 벌써 아까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어요. 이미 물 빠짐이 너무 약해져서 리퍼는 제거할게요. 지금 시간은 3분 한 45초 정도. 확실히 300g을 한꺼번에 다 부어줬을 때보다는 더 진하고 쓴맛도 더 올라오고요. 떫은 맛도 살짝 올라오네요.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ppm 수치, TDS를 한번 재볼게요. 자,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아서 TDS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일단 첫 번째 300g을 한꺼번에 부어줘서 유량을 좀 많이 준 커피를 한번 재볼게요. 보시면 1170 ppm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TDS로 환산하면 한 1.17 정도 되네요. 두 번째, 유량을 좀 적게 줘서 100g씩 나눠서 추출한 컵의 TDS를 한번 재볼게요. 1400 정도 나와서 TDS로면은 1.4 정도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맛을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영상으로 전달이 안 돼서 TDS를 재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보여드렸어요. 이렇게 뭐 간략하게만 보더라도 뒤에 100g씩 유량을 좀 나눠서 준 커피가 커피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온 거를 보실 수 있죠. 물론 추출 시간도 당연히 더 느렸고요. 그래서 추출을 하실 때 이렇게 유량에 따라서 커피 맛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핸드드립을 하실 때 이렇게 유량을 한꺼번에 많이도 해보시고 유량을 천천히 줘서 추출을 해보시면 더 다양하게 핸드드립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다른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